네, 일단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11월 증시 들어서면서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205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MTN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기관의 포지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기관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해준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보다는 기관들의 그 매수가 굉장히 돋보였었던 하루였었는데, 자,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는 주로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이 기관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 매수 주체가 바로 투신권인데요. 자,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은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2000포인트 위에서는 그 펀드 환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압박감들, 자, 이 부분에서 아직은 완전하게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었을 때 그 공백을 갖다가 아직 기관들이 잘 메워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다소 또 출렁거리는 어떤 그 출렁거리는 정도가 또 굉장히 컸었었고, 또 지수와 어떤 종목 또 체감적인 부분에 어떤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어떤 일시적인 공백에도 시장이 또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탄탄한 매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후에도 좀 기관들의 좀 지속적인 좀 매수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한 수급 주체로서 일단은 든든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주들이 바통을 이어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됐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상당히 컸었었고, 기관들도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좀 하는 흐름이었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는 투신권이라든지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30만 원대 후반, 140만 원 근처까지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삼성전자 혼자 어떻게 보면 독주하는 이러한 그 양상 속에서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었었고, 자, 삼성전자는 올라왔는데 지수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못 올라와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좀 좋게 표현한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와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을 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전자 최근에 그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바닥을 강하게 탈출해주는 흐름들,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이 소식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었는데,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이제 시작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의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효과 부분들이 좀 반감되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제의 경우에는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독주하는 모습도 다른 종목들에게는 좀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측면을 본다면요,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급등도 하지 않고 급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종목들 분위기는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양호하게 골고루 또 영양분을 섭취할 것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오히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6천
천억 원대가 훌쩍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10월에 판매 호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완성차들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뭐 완성차 업체 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양 종목이 뭐 상당히 좀 크게 올랐었었죠. 자, 중국에서의 판매 어떤 부진이라고 했었던 이 이슈가 사실 그동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었는데, 자, 지난 그 10월달 좀 뭐 판매 그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전년 대비 그 10월달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좀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 중국의 이 로컬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아니었는가라는 이러한 좀 불안한 좀 우려 섞인 이런 그 내용들 속에서 그래도 좀 반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 지표가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점들은 지금 이미 자동차주들, 뭐 제가 예전에도 이 자동차주들은 이미 7월달에 저점을 찍고 좀 올라와 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 약간 뭐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력 신차의 어떤 그 판매가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좀 시장 점유율 부분들이 뭐 폭스바겐 사태 뭐 영향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또 회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과, 뭐 중국 정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구매할 때 어떤 그 소비세 부분들 인하하는 이런 그 효과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주들이 또 상승할 때의 그 논리가 이제 환율 효과 때문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긍정적인 어떤 그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요.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뭐 20만 원까지 뭐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뿐만 아니라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시장에서 3%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핵심 종목들을 좀 꼽아주시죠. 예, 뭐 완성차 업체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뭐 들어가는 부품 그 수요가 뭐 증가하게 되니까 부품주들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어제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탄탄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종목들 뭐 자동차 부품주들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좀 현대 위아와 같은 좀 약간 좀 큰 쪽의 어떤 부품주 쪽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하이텍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관련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중소형주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걸까요? 글쎄 뭐 대형주라기보다는 저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에너지를 갖다가 혼자 좀 독식을 하다 보니까는 중소형주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양시장 모두 뭐 특히 뭐 중소형주들의 어떤 움직임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를 뭐 제외한 뭐 다른 대형주들 뭐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 그리고 뭐 화학중유, 근데 실적 어떤 전망 부분들은 아직은 좀 확실한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쪽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중소형주 랠리 부분들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그럴 만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종목들부터 예스 해주시죠. 예, 지난 10월 14일 날 그 피포트에 그 편입을 시켰었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그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유가가 뭐 최근에 또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도 유가가 뭐 급등을 했었었죠. 그래서 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지선 좀 이탈에 따라서 일단 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21일 날 좀 추천을 드렸었던 SCD, 뭐 최근까지도 뭐 탄탄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100원을 갖다가 이전에는 그 손절매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익절 가격으로 2,200원 이탈되기 전까지 보유하신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썬데이토즈, 뭐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인 그 악재 부분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이러한 조정은 좀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좀 아직 뭐 매수를 못 하셨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썬데이토즈 현재의 그 가격대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SCD 같은 경우에는 최고 8% 이상의 수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만큼 또 욕심 내볼 만한 종목 하나 꼽아주시죠. 예, 뭐 최근 제약주들이 뭐 조금씩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일양약품을 이번 주에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양약품은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기술 수출로 보시면 되는데 기술 수출이 가능한 좀 두 가지 신약, 놀텍과 그다음에 슈펙트를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백혈병 그 신약 말씀드렸던 슈펙트였던 그 생산 캐파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공장도 좀 증설 좀 완공됐고 또 3분기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의 낙폭이 거의 뭐 한 반토막이 날 정도로 좀 크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씩 또 회복을 해주면서 추세를 반전시켜주고 있는 일양약품을 매수 가격 56,000원에서 58,000 사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5만 원으로 포트 안에서 20% 비중으로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